셋.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알코올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최강 적중 토토로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회고요. 옆에 계신 두 분하고 같이 이번 주말 빅매치들 혹은 애매한 경기들을 한번 분석해서 이제 토토를 즐기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탈코리아의 김다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탈코리아 엄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뭘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김다솔 씨? 일단 독일로 한번 먼저 떠나죠. 독일이요. 예, 젊은이. 좋습니다. 그럼 독일 저희 대상 경기 도르트문트 대 샬케 04 분데스리가 12라운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이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올해 굉장히 상승세에 있어요.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했는데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제 승점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특히 이제 공격력에서 되게 강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르트문트의 분위기는 현재 좋은 상태고 샬케도 그래도 샬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적? 그럼요. 일단 중상위권 정도 되는 느낌. 그래서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고 두 팀이 이제 2위와 4위의 대결이라고 하면 되게 박빙의 승부라고 일단 예상이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게다가 이제 하나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또 두 팀의 경기를 일컬어 레비어 더비라고 하거든요. 레비어 더비요? 예. 독일어인가요? 레비어 더비. 거기까지는 이제 벤처팀에 바로 나오시니까 네, 자막에 레비어 더비 검색. 레비어 더비. 레비어 더비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근데 그게 세계의 10대 더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럼 그 10대 더비가 뭐뭐 있나요? 지금 우리 떠오르는 거 한 번씩 이야기해볼까요? 뭐가 일단 있어요? 엘 클라시코 있을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있을 그런 것도 있죠. 노스웨스트 더비가 그거죠. 그다음에 아마 또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는 걸로. 리버풀. 네, 리버풀.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버풀가요. 그다음에 밀란 더비가 또 아, 있고 그렇죠. 밀란 더비 있죠. 또 뭐 슈퍼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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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슈퍼매치. 10대 더비가 그 피파에서 했던 그거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거기 자료가 슈퍼매치. 그러니까 있었던 슈퍼매치가 이제 거기에 네, 들어가 네, 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참고로 이번 주말 슈퍼매치 합니다. 네. 네. 많이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그 올드펌 더비도 있잖아요. 올드펌이 아. 이제 스코틀랜드. 네, 셀틱과 레인저스. 지금 레인저스가 이제 또 일본에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좀 약간 눈물이 앞을 가리는 네. 예, 거기서 승부조작으로 지금 해서 레인저스 많이 이제 그 징계를 받았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이제 샬케 또 도르트문트 잘해요. 이게 뭐 클럽 감독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망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2위 뭐 사실 뭐 분데스리가는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는 거지만 어차피 네, 우승은 송민은 예, 그렇죠.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또 그 감독 교체 여파도 없이 잘하고 있고 우리 박주호 선수가 또 도르트문트 그렇죠. 뛰고 네.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나요 요즘? 요즘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경쟁을 이제 계속 하는 상황인데 그 나올 때마다 역시나 또 든든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어서 또 감독이 또 투엘 감독이 또 이제 마이첼 베제자였잖아요. 그 박주호 선수가.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믿고 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이게 도르트문트가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32골.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12경기에서 32골이면 이게 경기당 몇 골을 넣은 걸까요? 거의 3골. 3골이네요. 예, 12 곱하기 3이면 36이니까. 그렇죠. 아, 이거 엄청난 건데 반면에 샬케는 14골밖에 못 넣었어요. 11라운드 동안. 이게 또 실점이 두 팀이 같다고 같고 할 때 도르트문트 뭐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냥 도르트문트가 그냥 가볍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뭐 요즘 오바메양이 또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오바메양 또 11경기 13골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그 득점력을 앞세우고 있고 영상 보셨나요? 막 페이스북 돌아다니는데 막 전방 압박하는 영상이 있는데 오바메양이 스피드가 진짜 거의 뭐 육상 선수급으로 빠른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그 영상 우리 스포츠알코리아 페이스북에 있나요? 네,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찾아보시면은 그 페이스북에 스포츠알코리아 치시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메양의 그 득점력과 또 로이스와 카가와의 또 그 조화. 좋아. 아마 테크니션들의 충분히 조화. 또 샤케전에서도 득점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도 뭐 이 외신을 봤는데 카가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시스트 3인가 뭐 하고 있다고. 그쵸, 그쵸. 네. 뭐 맞는 옷을 입은 사람 마냥. 그렇죠. 맨유에서 그렇게 뭐 온갖 이 뭐 한국 선수였으면 뭐 이거 선수 인생 끝났을 것 같은 예, 그렇죠. 온갖 비난을 받더니만 이 도르트문트 가서 노란 옷이 어울리는 선수였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우리 지동호 선수 참 예, 우리 아쉽죠. 튜나. 예, 우리 지참치 선수가 이게 도르트문트에서 성공하길 바랬었는데 예, 그 점이 많이 아쉽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또 최근에 이런 경기력, 뭐 물론 이제 샬케도 뭐 이게 분데스리가에서 이 나름의 실적이 있는 팀이 아, 사실인데, 저력이 예, 저력이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도 많이 올라갔고, 예, 뭐 멤버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뭐 현재까지 12경기, 11경기요. 이전 이제 11경기 치를 동안 뭐 본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저번에 도르트문트가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예. 거기다 이 홈경기가 도르트문트 홈경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예. 이제 시그널 이두나 파크.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도르트문트 또 이 열광적인 팬들 또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를 건데 샬케가 쉽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 뭐 아니 그 경기당 또 한 골 간신히 넣는 팀인데. 그렇죠. 어? 요 11경기 치르면서 13실점한 도르트문트를 이렇게 이긴 수가 뭐 물론 이제 골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샬케 팬들 보시겠지만 당연히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이제 어디까지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뭐 저는 그냥 도르트문트가 뭐 여유 있게 이기지 않을까. 뭐 두 골 차, 뭐 경기 뭐 선제골이 빨리 나온다면 뭐 2대0 정도까지도 한번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예. 샬케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력이 있는 팀인데 그렇다면은 득점을 책임질 만한 좀 선수가 있나요? 눈에 띄는 선수가? 지금 기록상을 봤을 때 원래는 이제 또 클라스 얀 훈텔라를 그쵸. 샬케 유명하죠. 네덜란드 국가대표도 했죠. 그 선수가 이제 또 올해는 되게 좀 잠잠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이제 비슷하게 르로이 사네라는 또 이제 사네. 선수가 리버풀이랑 연결됐었던. 네, 요즘에도 스멀스멀 이제 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 2차전일 거예요. 거기서 또 엄청난 가마차기로 네. 작살나는 네. 슈팅을 또 이제 아, 성공시켰는데 네. 이 선수의 이제 활약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성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홈 이점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있고 게다가 이제 되게 파죽지세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저도 도르트문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스코어까지 한번 꼽아보시면 어느 정도. 예. 스코어까지 가면은 한 지금 감으로는 3대1. 이게 한 골차 승부는 아니라는 아, 말씀이시죠? 이게 뭐 저랑 또 비슷하네요. 뭐 두 골 차를 보고 있는 거는 이게 그만큼 이제 도르트문트가 워낙 강하고 이 4내가 지금 4골 넣고 뭐 팀 득점 14골 중에서 뭐 4골이면은 뭐 굉장히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30%에 뭐 예. 유력하니까요. 예. 하지만 뭐 도르트문트의 이 또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그렇죠. 부족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우리 준호 씨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도 좀 이렇게 골이 많이 터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마 또 오바메양의 멀티골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오바메양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예전에 FM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오바메양이 또 제 음. 팀을 우승시켜줬던 아. 그런 좋은 기억이. 이쪽 선수로. 뭐또 FM이 나름 또 데이터가 또 그게 정확하게 나름 정확하거든요. 실제로 유수의 감독들은 FM을 실제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샤르를 비롯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도르트문트의 한 3대1 정도, 3대0 정도. 3대 0. 네, 3대0 정도에. 그렇게 뭐 종합해 볼 때 뭐 저희 셋은 다뭐 도르트문트의 완벽한 승리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뭐 저희들의 예상일 뿐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나름의 분석을 하셨을 것이고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유리하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는 도르트문트 승리를 이번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이제 두 경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는
스토크시티 대 첼시입니다. 한번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스토크시티가 3승 4무 4패, 뭐 스토크시티다운 성적이네요. 그냥 중간 정도. 네. 예. 그래서 현재 14위, 승점 13점에 14위인데, 이거 첼시가 요즘 참 디펜딩 챔피언 맞습니까? 첼시? 챔피언이 승관에 맞긴 맞는데 제가 아는 첼시 만나면 이게 아니 11경기에서 3승 2무 6패 이거 뭡니까 이게? 누가 한 건가요? 감독 바뀌었습니까? 감독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선수 바뀌었습니까? 거의 그대로입니다. 어. 오히려 거의 추가만 됐. 조금씩 추가됐죠 이제. 어. 예. 빠진 사람 있죠? 채을. 아니죠. 우리 미녀 의사 그렇죠. 우리 에바 씨 역할인가요? 근데 그게 진짜 큰가 봐요. 아닌가? 자 어쨌든 거기까지.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예. 안으로. 11경기 3승 2무 6패. 이거 6번의 패배 너무 큽니다. 초반에. 그러면은 이긴 거랑 비긴 걸 합해도 이제 진 그러니까요. 것보다 안 된다는 네. 소린데. 그렇네요. 이게 우승을 노리는 팀이 6번을 벌써 졌다. 이게 1년 동안 6번을 져도 우승할까 말까인데. 그렇죠. 근데 벌써 6번이에요. 이거 그럼 나온 경기 전승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지금 승점 11점입니다. 우승을 보통 한 80점 정도라고 볼 때 11을 빼면은 69점입니다. 그러면은 23승. 23승. 자, EPL이 38라운드죠? 그러면 지금 12라운드 했으니까 26라운드. 남은 26경기에서 23승을 해야 첼시가 우승할 수 있다. 이건 어처구니없는 지금.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냥 보시면 네. 되는. 그건 승점 80점일 때 기준입니다. 또 승점 80점이 4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요즘 보면 80점 다 넘겨서 그렇죠. 아마 그 채용이 일단 쓰기도 어렵지 않아요. 보통 역대 이제 우승권의 팀들이 80점 이상씩은 따니까 이제 80점을 이제 기준으로 잡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무리뉴 감독 잘리네 마네. 장난 아니죠 요즘. 그렇죠. 반동 분자를 예. 색출하네 만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스토크시티는 그냥 일단 이제 뒤로 두고 첼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첼시 얘기가 진짜 되죠. 제 생각에 에바 씨, 우리 닥터랑 그 마찰 있었던 그 이후로 이상하게 꼬였어요. 물론 이게 닥터 팀 닥터가 이렇게 이탈했다고 전력이 약해지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왜 있을 수 있냐? 네. 선수들의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팀 잘 뽑은 피지컬 코치 하나가 10명의 부상을 막는다.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피지컬 코치 몸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 테고. 그렇죠.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작년에 월드컵 때 실패를 했지만 우리 그 홍명보호에 있었던 그 일본인 이케다 코치. 그분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이제 동메달 딸 수 있었던 거 뭐냐? 이 일본인 코치 이케다 상이 철저하게 그 출전한 선수들의 몸 관리를 다 그 데이터화하고 관리하고 이 사이클 이런 거 다 계산을 했거든요. 과학적으로, 진짜 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무쇠 체력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던 거. 첫 메달. 그렇죠. 대한민국에. 더 멀리 가보면 그 히딩크 감독 때 우리 2002 월드컵 4강도 다 피지컬 코치들. 그렇죠. 마이클 아제 지옥의 삑삑이라든지 네, 저승사자 체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피지컬 코치가 컨트롤을 해주고 끈 거거든요. 피지컬 코치만 잘하면 되냐? 아니거든요. 선수를 다치면 이게 치료하는 사람 누가 합니까? 다 의사들이 하는 거죠. 유능한 의사가 선수 빨리 낫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FM 보세요. FM.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실력 있는 팀 닥터를 계약을 해야지 선수들 부상이 빨리빨리 났거든요. 이거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인 거지. 중요합니다 진짜. 물론 이제 첼시가 꼭 그것 때문에 부상 선수가 많아서 그런 거나 꼭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할 때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부족하다. 또 우리 무리뉴 감독의 이런 버럭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돌아설지. 아무리 시기적으로 그런.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열렸을까? 이런 제가 언론에서 적답으로 말할까? 이런 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게 결국에는 경기력이 팀이 이게 단합이 안 되는데 혹은 어수선한 분위기, 일단 선수들부터 이게 딴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제대로 하겠어요?
참 의욕이 없지. 그렇죠. 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진 씨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무리뉴 감독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팀 내부 사정은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든 언제든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 닥터가 이제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혼란 속에 이제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닥터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일단 그건 이제 명확하진 않아도 그게 이제 초반에 문제가 됐고 홍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주력 이제 수비 선수들의 이제 노세와 혹은 이제 뭐 아자르나 마티치 같은 이제 지난 시즌에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체력의 과부하가 온다라는 뭐 이제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돌아오는 경기는 무리뉴 감독의 이제 이거는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도 이제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제 거취가 이제 정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좀 첼시가 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까. 물론 몇몇 선수들을 빼고 그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는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뉴를 위해 이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네, 수도 네.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 또 네티즌들께서 지금 막 색출은 하고 있는데 네티즌 수사들께서 한계가 있죠. 이게 우리가 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을 빼고는 그래도 이제 무리뉴 감독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첼시가 이번에는 좀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면은 첼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수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수비가 이제 수비가 또 이번에 지금 이제 11경기 하면서 22실점. 이건 뭐 경기당 두 골씩 일단 기본 두 골은 먹고 시작하는. 아니 그걸 그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3골 넣어야지 이겨요. 그렇죠. 한데 지금 16골 넣었어요. 11경기에서 16골. 그럼 뭐 한 골 조금 넘게 넣는 건데 한골 당연히 지는 거 질 당연한 수밖에 거죠. 없는 수치네요. 이게 뭐 데이터는 그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실점 많은 팀이 어떻게 이겨요? 그렇습니다. 아니 실점이 줄여야지. 아니, 뭐 경기당 한 골 조금 넣는 요 득점은 뭐 무난해요. 16골 넣는 거. 11경기에서 16골은 뭐 무난한데 이렇게 실점 많으면은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죠. 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골키퍼 뭐 수비 디펜스도 있지만 우리 쿠르투아가 없는 것도 하나의 네. 좀 원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크루투아를 믿고 체를 팔았는데 그렇죠. 크루투아가 없어지니 진짜 베고비치 여기만 했으면 지금 진짜 강등권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 네. 중에 하나가 될 것 지금 같아요. 수비가 완전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뭐 골키퍼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는 그렇죠. 베고비치 물론 잘 맞긴 하는데 살짝 아쉬운 아쉽다. 그런데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반면에 좀 보니까 이 스토크 시티가 이게 골키퍼가 그 친구네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런던 올림픽 영국이랑 할 때 했던 그 버틀란드. 버틀란드. 네. 버틀란드. 어, 엉덩이 나라. 네. 버틀란드. 이 선수가 요즘 잘 뛰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 선수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로도 이제 소집이 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 이제 조하트 선수를 이제 위협할 만한 이제 뭐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막 거의 네. 뭐 박규나 뭐 조하트에서 이제 어. 패대 교체돼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스토크 시티가 이렇게 아직 근데 사실 뭐 14위밖에 안 한 팀인데 뭐 이 조하트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정상급 골키퍼고. 예. 근데 너무 섣부른 이야기는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제 실력이 뛰어나다. 괜찮다. 네. 예전에 세이브 경기당 세이브 수치를 이제 상상한 게 있었는데 조하트보다 선방률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잉글랜드가 그 골키퍼가 또 전통적으로 너무 안 좋은 선수가 안 나와요. 이게- 심원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 네. 프리미어리그 팀을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팀들은 다 영국 선수가 영국이 아니에요. 잉글랜드 특히 잉글랜드 출신이 없습니다. 예, 거의 없죠. 조하트 말고는 없죠. 거의. 뭐 대야드 네, 스페인 선수. 그렇죠. 치우는 네. 체코 선수. 그러니까 이 상위 팀들 다 보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다 이 영연방 그래 뭐 넓게 해서 뭐 아일랜드 뭐 이런 것까지 가도 없는 거야. 이게 시간 말랐어. 그러니까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브리그 챔피언십에서 뛰던 선수를 그 대표팀에 뽑은 적도 있거든. 그런 전례를 본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하트 있고 이제 하는데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한 애가 이브리그에 이렇게 자꾸 그 밑에 잘하는 애가 거의 챔피언십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이 버틀란드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이렇게
거론될 정도면은. 네. 이 선수는 좀 그래서 뭐잘 하고 있나요? 뭐 어떤가요 경기는? 그래서 경기력에서는 이제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마트의 이제 뭐 아상월 위협은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준하는 실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버틀란드 선수가 베고비치 선수의 이제 후보 선수였다는 점.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스토크 시티라는 팀을 두고 이제 베고비치는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주전 골키퍼로 네. 활동을 했고 버틀란드는 이제 후보로 이제 기회를 간간히 잡았지만 이제는 양 팀을 이제 대표해서 그렇죠. 예, 동등한 라인에서는 이제 그러네요. 그럼 이 경기가 어디서 펼쳐지나요? 이 경기는 이제 스토크 시티 홈인가요?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아, 이거는 베고비치의 또 복귀. 그렇죠. 이 베고비치도 좀 마음이 좀 심쿵거릴 수 있는. 수상할 수 있네요. 기립박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또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 뭐 쌍욕이 나오겠지만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팬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아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인생살기도 한데 아 베고비치가 만약에 첼시를 안 갔다고 치면은 우리 아. 버틀란드 여전히 그냥 세컨드 골키퍼로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첼시는 폭망해서 가고 그렇죠. 참 이게 뭐 누구 인생이 펴지려고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네 인생이 네, 그렇습니다. 참이 베고비치도 그냥 쿠르투아의 백업으로 온 건데 사실. 아 그렇죠. 네. 뭐 사실 누구 베고비치 왔을 때 그래 뭐 체도 나가고 백업이 부족한데 그래 뭐 너는 그냥 그때만 해도 진짜 네. 우승하고 싶어서 가는구나. 네. 이렇게 지금. 1년에 10경기만 뛰어도 많이 뛴다 그치, 뭐 그치. 이런 생각하고 베고비치가 이제 첼시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게 그대로 스토크 시절에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주전으로 뛰되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그러니까요. 그래도 언제 이럴 때 뭐 첼시 유니폼도 한번 입어보는 거죠. 아, 그쵸. 네, 언제 입어보게 언제 스태퍼드 브릿지가 남는 건 기록이고 그쵸. 경력이고 그치. 아 나 첼시 선수 아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기사들 나오고 다뭐 첼시 골키퍼 플레이어 뭐 이렇게 아, 다 그러네 또 나오는데 가지죠. 어? 포머 스토크 시티랑 포머 첼시 이게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베고비치가 이제 있습니다. 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한테 이제 베고비치 주니어한테 아빠 스토크 시티 선수야. 이거보단 아빠 첼시 선수야. 이게 좀 더 간지나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웠게 또 예를 제가 하나 드린다면은 우리 박주영 선수 아스날로 유학했어요. 아 그 명성과 내가 아스널 선수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릴 갔으면은 지금하고 정반대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릴에서 아마 베스트로 뛰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이제 아스널을 간 이유가 뭐냐? 어쨌든 난 아스널 플레이어라는 꿈이기도 했고 네, 거기서 또 성공하기가 도전도 네, 있고 네. 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안타깝게. 네. 어쨌든 프로의 꿈이죠 사실. 어, 결과론적인 그렇죠. 것만 따져보면 내가 그렇지만. 이렇게 아니 사실 뭐 누구라도 빅클럽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갈 그쵸. 사람이 누가 있냐? 주급도 그렇죠. 거의 뭐 네. 2배가 넘을 것이고 또 출전 등번호를 9번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언제 아스널 9번을 달아보겠냐? 내가 게임에서만 하던 그 아스널인데 그렇지. 9번을 내가 단다는데 이거 그러니까 느껴지겠어요. 베고비치도 그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잘 잘 풀린 풀린 케이스가 됐는데 이제 팀 성적이 조금은 아니죠. 많이 많이 아니죠. 아쉽죠. 네. 그렇게 볼 때도 스토크 시티가 뭐 성적은 안 좋지만 실점률이 상당히 낮아. 이게 다 버틀란드의 활약이 크네요. 이게 그게 12골 이제 내준 거. 중요하겠죠. 예. 뭐 쇼크로스 뭐 이런 이제 시리즈들이 그렇죠. 있지만 하지만 뭐 결국에는 이기려면 이제 골이 필요한데 9골밖에 못 넣은 거. 이렇게 볼 때는 좀 스토크 시티가 좀 첼시 상대로 아무리 첼시가 지금 뭐 수비가 일단 2골 내주고 시작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스토크가 너무 이게 힘이 없네요 공격수가.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뭐 첼시도 수비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모르는 일이고 뭐 모르는 얘기고. 스토크 같은 팀한테도 5골 먹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참 이것도 사실 이름만 놓고 보면 첼시가 당연히 이기는 그럼 경기인데 첼시인데 이게 무조건 첼시한데 왜 올 시즌에 이렇게 애매해진 팀이 됐는지 참 진짜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저는 첼시가 이길 것 같다. 첼시가 이길 것 네. 같다. 저런 네. 생각이. 어쨌든 첼시 왜냐? 이 강팀들은 아무리 몰리고 쫄리고 힘들어도 이길 경기는 이기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벼랑 끝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더 지면 진짜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진짜 못 나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그렇게 까는 리버풀 뭐 빅클럽 아니야 리비가 아니 첼비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또 그런 나오고 있죠. 그런 말. 아니 몇 명. 선수들이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아니 그렇게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리버풀 챔스도 그렇게 못 나가고 근데 자기들이 그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구단주 로만 씨가 로만 아브라모비치 막 돌죠. 들죠.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니들 뭐냐 뭐 감독 치는 건 당연하고 선수들도 이제 첼시의 파란 유니폼 이제 벗어야지 다 뭐 중하위권 팀으로 가야지 그러고 싶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기 때문에라도 빡시게 뛴다. 네, 빡시게 뛴다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첼시가 크게 갑니다. 2대0 승리, 2대1 승리. 크게 가는 건 아니죠? 크게 나는데요. 이게 갑자기 또 이 수비 불안이 떠올라가고 그 와중에 그래도 처음에 선택한 게 맞습니다. 2대0 승리 제대로 다시 정정합니다. 저는 2대0 무실점. 첼시의 2대0 승리. 첼시가 그럼 거의 오랜만에 무실점 승리를 하네요. 한 번쯤은 이 빅클럽의 힘을 보여줘. 첼시, 난 너를 응원할게. 예. 자, 그럼 준호 씨나 뭐 다도 씨 여기.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승부는 예측을 했어요. 첼시라고. 이거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명분도 확실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크시티 입장에서는 사실 스토크시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성적에 대해서 물론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절박한 쪽이 물론 원정국 경기이긴 하지만 승리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비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2대1 승리로 첼시에? 이번엔 한 골만 먹히고 시작한다. 두 골 안 두골안 먹히고 한 골만 먹히고 시작한다. 자, 그럼 이제 준호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실점은 어쨌든 무조건 할 것 같고요. 그치만 요즘 보면 디에고 코스타 또 뭐 있죠? 그 레미, 팔카오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득점률이 진짜 낮아요. 진짜 낮고 또 아자르의 그 또 부진 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도 1득점을 초과하는 득점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대1 무승부를 좀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저희 의견이 좀 갈렸고 승과 문데 뭐 스토크의 승리를 뭐 예측은 전혀 없습니다. 네. 첼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설마 그래도 스토크한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만약 스토크한테 지면요 무리뉴 감독은 그냥 바로 잘릴 것 같아요. 진짜 잘릴 가능성이 아니 많이 높죠. 지금 6패예요 6패. 7패가 되면은 아무리 돈 많은 구단 주고 여유가 있다고 해도지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인내심이 약한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너무 보세요. 감독이 너무 빨리빨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리뉴가 자기 자존심 허락을 안 할 것 같고. 우리는 또 제발로 나가야 또 어울리는 기도 하고 자기가 사직서 쓰고 그쵸. 나가지. 쿨하게. 첼시를 보면은 이번에 스토크 시티전,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스토크 시티전에 패해도 아마 그 다음에 있는 노리치 경기가 있거든요. 13라운드가 노리치 시티랑 경기하는 건데 A매치 주식 다음이네요. 네, A매치 다음인데 딱 그것까지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솔직히 신빙성 있네요. 아니에요. 저는 반대인데 네. A매치 주식이 있잖아요. 열을 쉬잖아. 당연히 치고 그 열흘 동안 재정비를 해야죠. 그것도 신빙성이 다 신빙성이 있는데 만약 뭐 스토크에 주택 없지. 하지만 자 못 먹어도 첼시 2대0 못 먹으면 안 되지만 저는 첼시 2대0 승리 갑니다. 자 그럼 한번 조가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뭐 저하고 이렇게 둘은 이제 승리 첼시의 승리. 예, 첼시 승리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뭐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해 보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첼시 승리를 권장을 한다는 거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첼시는 일단 2골 먹고 시작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잘 선택하셔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아스널 토트넘 북런던 더비. 본의 아니게 아스널을 입고 있습니다. 아스널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맨유공하고 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이거 그냥 옷이에요. 옷.
추위를 막아주는. 그렇죠. 요즘 다 있기 좋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널 8승 1무 2패.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2위네요. 맨시티가 1위죠 지금 현재. 네. 네. 득실 차 때문에 지금 2위거든요. 두 팀이 이제 네. 8승 1무 2패 똑같고. 이제 토트넘 패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근데 5승 5무 1패. 그래서 조금 이제 무가 좀 많지만 그래도 5위 괜찮은 성적입니다. 뭐 토트넘 항상 5위가 기본 성적인 팀이니까. 5, 6위를 네. 이제 토트넘 항상 5위죠. 뭐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 보면 아스널은 지금 5연승 중이네요. 맨유를 네. 이겼고 장난 에버턴도 이겼고 우리 기성용의 기성용의 스완지 맨유 빼고는 이길 팀은 다 이겼는데 맨유를 이긴 것도 좀 의외는 아니죠. 사실 뭐 이길 수 있는 네. 거고 뭐 서로의 홈에서 뭐 당연히 엄청난 네, 우승이죠. 이길 수 있고 아스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뭐 당연히 미안한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토트넘에 있지만 토트넘에 있지만 그건 그거고 하고 더더군다나 경기 장소가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홈에서 또 강한 네. 모습을 보이는 또 뭐 일단 토트넘 골로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 손흥민이 없어갖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언제쯤 나오죠? 한 11월 뭐 아마 지금 중순쯤 복귀하지 않을까 중순이면은 생각했는데 아마 빠르면은 아스널전에서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좀 일단 이번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 하지만 확률은 낮은. 문제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무리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 손흥민이 뭐 껌값도 아니고 네. 올 시즌 뭐 아스널이죠 토트넘 올 여름 이적료에서 지금 몇 이적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죠. 상위 랭크죠. 네. 400억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비싼 선수를 음.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죠. 완벽하게 100% 회복을 시킨 다음에 기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또 이런 거친 경기에서 하면 괜히 또 부상이 재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이 토트넘이 경기를 한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팀의 이제 키 플레이어는 이제 웨치랑 이제 에릭센이 거의 그렇죠. 들어가는데. 플레이메이커 대결.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아스널에는 웨지의 패스를 받아먹을 지루와 산체스가 있는데 산체스가 물론 혼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토트넘에는 에릭센의 꿀 패스를 받아먹을 선수가 많지 않아요. 왜 없을까? 해리케인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요즘 살아나고 있는데. 네, 지난 해트트릭도 하고. 지난 시즌에 나가면 비해서는 예. 그렇게 활약이 좋지 않아요. 또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해리케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신호를 쐈지만 이제 골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좀 수비 실책으로 얻은 그런 기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본머스 상대로 5골을 터뜨렸었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이때 골키퍼 실책이 거의 경기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고 작품성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최근에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네. 그때도 거의 이제 수비 실책으로 얻은 기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토트넘이 8개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EPL 최저 실점이거든요. 아스날이 그렇습니다. 아스날이 이제 8실점으로 EPL 최저 실점인데 아마 토트넘의 그 좀 나름대로 무진 실책이 있어야만 득점을 하는 그런 무진 발끝이 아스날의 골문을 열기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을 전망이에요. 올 시즌 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아스널을 뚫을 수 없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아스날은 실책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뭐 승부는 벌써 난 것 같은. 네. 이게 뭐 또 아까 이 북런던 더비도 뭐 이게 세계 10대 더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그거는 네. 좀 사실 확인. 부분이라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게 어쨌든 뭐 가장 뭐 영국에서 치열한 더비 뭐 이영표 해설위원의 뭐 말에 따르면 뭐 아스널 원정을 갔다가 이제 토트넘으로 복귀를 할 때 이제 이랬다고 하네요. 이제 경기를 나가잖아요. 다 고개를 숙여 이런데요. 커튼 치고 고개를 숙여 이런데요. 왜냐 하니까 아스널 팬들이 자기 그 토트넘 버스를 막 이렇게 치고 뭐 던지고 뭐 토마토 달걀 같은 거 던지고 그래서 그렇게 숙이고 이 아스널 지역을 떠나서 토트넘 지역까지 올 때까지 그러고 뭐 이동을 했다고. 아스널 지역에서 토트넘 지역까지는 차로 한 2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냥 직접 가보신 그럼요. 네.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영표 위원이 이제 그때 팀 동료한테 아니 그러면은 우리만 이 꼴을 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주 현답이었는데
아스널에도 우리 원정 오면 어떻겠냐. 아. 똑같이 주고받고 한다. 눈에는 예, 눈. 그렇죠. 이해는 달걀에는 달걀. 뭐 아. 똑같이 버스 테러를 하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두 팀의 대결을 보면 뭐 아스널 에미레이트에서 홈 경기에서 이게 뭐 토트넘한테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대단하죠. 최근에 또 아스널이 또 1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장난 아니에요. 무려 레스트전에는 5골 넣고 그렇게 볼 때 이게 좀 워낙에 라이벌전이기도 하지만 음. 맥없이 승부가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뭐 아스널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토트넘은 좀 약간 좀 비실비실한 느낌이 있고 예. 그런 거 볼 때 뭐 저는 뭐 맨유 팬이지만 네. 아스널의 승리를 아마 뭐 챔피언스리그 미넨전 끝나고 컨디션을 체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체력에 대한 뭐 여파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충분히 무난한 승리 뭐 아무리 격전을 두 경기를 연속을 해야 되지만 뭐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벵거가 이제 캐피탈원컵에서 이제 셰필드전에서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했잖아요. 아, 체력 보강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3대 0으로 졌거든요, 아스널이. 그래서 캐피탈원컵에서 탈락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스널의 그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진 않다.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맨시티에 비해서는 확실히 두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부터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어린 선수를 많이 발견했을 때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주전급들 우리 베스트 멤버 외에는 확실히 좀 이름값이 좀 많이 차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들 기용하다 보니까 유망주들을 기용할 기회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고 외질이나 뭐 산체스 이런 선수들도 보면 다 즉시 전력감이잖아요, 다 완전. 그럼 보면은 이제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체력을 회복하고 주전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스널이 그들이 잘 회복만 해준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뭐 저하고 그렇게 뭐 아스널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아, 토트넘의 승리? 무승부를 아. 예측하고 싶습니다. 동런던 더비 우승부.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 상황이나 배경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챔피언스 리그라는 경기가 이제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이제 펼쳐지는 새벽에. 근데 토트넘은 또 유로파 리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토트넘이 유로파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스널이 이제 챔스를 생각하는 게 더 이제 비중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고 어느 정도 좀 주력 선수들을 좀 투입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꼴찌예요 또 내 팀 중에 네. 비록 이제 승점 차는 얼마 안 나지만 무조건 필승의 각오를 임해야 되는 아스널은 이 경기를 이기든 지든 좀 타격은 있을 거다. 대신 토트넘은 그거에 비해서는 유로파 리그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타격은 덜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리그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좀 게다가 이제 공격 말씀하신 대로 해리케인도 살아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살펴볼 때 무승부가 한 2대2 정도로 나오지 네, 않을까. 난타전이 예상. 아니 풀패스 받을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두 골 넣죠?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든. 아스널의 신세를 노려. 여기서 또 관건이 있어요. 토트넘이 하루 덜 쉬어요. 아, 자,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유로파리그는 항상 금요일 새벽. 아무리 경기가 이 월요일 새벽 1시죠. 뭐 1월 밤 현지 시간 1월 오후 시간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하더라도 토트넘이 하루를 덜 쉬어요. 이 3일 쉬고 4일 쉬고 차이 큽니다. 근데 그래도 2대2입니다. 그래도 소신 있게. 예. 그러면 어디 저는 뭐 아스널의 2대0 승리 정도, 무난한 2대0 승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현 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끊임없이 골문을 두드리는 아스널, 또 그것을 막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펼치는 토트넘의 경기 예상해서 준비하셨네. 아니면 방금 생각. 애드립인가요? 그래서 아마 화력 있는 아스널이 3대1로 3대1. 네. 난 일단 3대1. 뭐 일단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 세 사람은 다 일단 골은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더비 라이벌전답게 좀 치고받고 하는 승부가 될 것인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 두 사람은 뭐 아스날의 이제 체력적 우위, 뭐 현재 경기로 이러면서 아스날이 이길 것이다.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다소 좀 정반대, 좀 약간의 반대되는 의견인데 뭐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하지만 아스날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건 단언합니다. 예. 위험하지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 큽니다.
네, 오늘 분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서툰 진행인데 좀 귀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하고 저희 스포달코리아 페이스북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주 그 적중이 가장 낮은 이제 패널에게 벌칙을 이제 줄 생각입니다. 다양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이런 벌칙을 했으면 좋겠다. 이 벌칙 수행 아이템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양한 뭐 의견들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토토는 사행성 그 도박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즐기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게임을 더욱 즐겁게 즐기기 위한 참고 자료니까 그렇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